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조용히 미국에서 멀어져 중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사진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한 달 만에, 아니요, 프랑스, 대한민국, 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그리고 영국까지 미국의 주요 동맹국 6곳 미만이 자국 정상들을 베이징에 보내 중국과 대규모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베이징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나라든 더 많은 관세, 더 많은 무역전쟁, 경제적 처벌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이제는 워싱턴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이 변화가 세계 권력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2023년 9월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등 국가들이 다자주의 체제를 재구성하거나 무너뜨리려 할 때 그들이 질서가 서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해 아니라고 외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블링컨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이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28개월 만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가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이 금기된 진실을 인정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마크 칸이 연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우리는 전환이 아닌 단절의 한가운데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과 중국 사이에 이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은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데 관세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 전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막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무대에서 세계의 일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케니 총리는 미국 패권이 소련 몰락과 연관됨을 언급했고 창문 표지판들은 이제 치워졌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 메시지와 비교해 봅시다. 중국 부총리 허리펑은 아름다운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함께해 기쁩니다라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정신 아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보스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벽이 아닌 다리를 놓아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자주의를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획기적인 조치로 지금까지 중국과 체결한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X에서 이 협정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며 중국 방문이 영국 국민에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국을 위한 수십억 파운드 수출 투자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총리는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수치와 계약들로 영국이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는 리버풀에 유럽 본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XX에서 이는 최근 몇 년간 이 도시 제조업계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에서 체중 감량 약물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18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중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의약품, 제조,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무시하기엔 너무 크고 중요합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상황에서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들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영국 위스키 산업을 보면 스타머는 중국과 50% 관세 인하를 협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영국 경제에 2억 5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모든 영국 국민에 대해 중국 무비자 여행에 합의하여 더 많은 관광의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 간에는 문화 교류도 있었습니다. 브리스톨에 본사를 둔 월드 스누커 투어가 두 중국 도시에서 1,500만 파운드 넘는 새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팜마트는 인기 장난감 라부부를 만든 회사로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 플래그십을 포함해 영국의 7개 매장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타머의 4일간 중국 방문으로 22억 파운드 수출 계약과 시장 접근권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23억 파운드의 가치와 중국 기업들의 수억 파운드 투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 모두에게 명확한 무역협정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비난하며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 빅터 가오가 영국 언론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은 경쟁자입니까? 동맹입니까? 위협입니까?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국과 영국 사이에서요.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은 경쟁자도 아니고 적도 아니며 적대자도 아닙니다. 영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 잘 지내야 하는 중요한 나라일 뿐입니다. 영국이 중국을 어떻게 볼지는 영국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만 중국을 적이나 경쟁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영국이 무엇으로 경쟁합니까? 중국은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영국과 경쟁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최대 수출국으로 전 세계 생산을 주도할 것입니다. 영국이 경쟁자일까요? 아니요. 중국은 곧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생산자이자 연구개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중국이 영국과 경쟁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중국은 AI 혁명의 선두국이 될 것입니다. 영국이 경쟁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며 영국을 중국의 라이벌로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실입니다. 중국은 영국이 함께 살아가고 잘 지내야 할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를 자극하지 말고 평화를 이룹시다. 솔직히 중국 정책 이반자들과 많은 중국 대중이 현재의 글로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영상은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 진행자가 서구 시각으로 중국이란 무엇입니까?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영국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을 세계 개방한 지도자 덩샤오핑의 통역사로 처음 유명해진 빅터 가오는 복잡한 논쟁을 단번에 꿰뚫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경계심을 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야 할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빅터 가오는 사람들이 좀처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경쟁 관계란 양측이 같은 산업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오늘날 영국이 중국을 앞서는 산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뒤처지기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소셜미디어의 흥미로운 트렌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2016년과 2026년 사진을 비교하며 10년 사이에 큰 변화를 놀라워합니다. 이 관점을 중국에도 적용해 봅시다. 2016년 라이덴 세계 대학 순위 데이터를 보면 10년 전 중국 대학이 세계 20위 안에 든 곳은 3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중국이 상위 20위 중 16위를 차지합니다. 이건 느린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며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변화가 영국 정부에 얼마나 큰지 보려면 영국 언론 내부의 극적인 변화를 직접 봐야 합니다. 불과 사흘 전 BBC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제목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권력의 미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BBC 중국 특파원은 허세 없이 중국의 현재 세계적 위치를 설명합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의 공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국가입니다. 지구 미래를 보면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선도 중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배터리 등을 전체의 60, 80% 생산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만듭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보유하고 약 90%를 가공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필요한 광물들로 전기차, 스마트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 제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이나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에 관해서라면 중국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의견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BBC의 중국 관련 서사가 매우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5년 전만 해도 BBC는 중국의 허위 정보전에 가담한 외국인들이라는 기사에서 저를 비롯한 외국인 유튜버들을 악의적인 중국 선정아로 비난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지정학적 재편 이후 정부, 기업, 서방 언론사들도 현실에 적응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중 누구도 선정아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단지 남들보다 일찍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을 보고했을 뿐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만 결국 불가피했습니다. 현실은 불편해도 결국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지정학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자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전쟁이 내일의 공급망 핵심 자원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장은 반도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광물임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중국이 이미 산업화된 세계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대체 공급원 확보가 갑자기 국가 우선순위가 되었는가? 리튬 겨울은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정제와 가공의 60-70%를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베이징이 원자재와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 영향력을 가지며 기술 수출 제한으로 압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리는 2026년에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리는 전기화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광석 60%를 수입하고 정제 구리 58%를 소비합니다. 중국이 구리 가공뿐 아니라 가격, 재고, 미래 투자 분위기도 주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몰리브데넘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철강을 강화하고 방위 시스템, 파이프라인, 항공우주 및 에너지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벵가드는 아르헨티나 포시토스1 리튬 염호 프로젝트의 100% 지분을 재확보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가든 치르며 국내와 우호 지역 확보를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진짜 X 요인은 정책이 아니라 그 거대함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기업들은 기존 유틸리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장기 전력을 직접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유일한 자원은 우라늄입니다. 이처럼 여러 조건을 만족하며 다양한 산업에 필수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은 드뭅니다.